중 6세대 전투기 상공서 포착된 낭패. 적의 6세 당장 KF-21을 보아라 미 특수부대도 논란 F-22D KF-21. 다올투자증권은 10일 한국항공우주에 대해 2026년에는 KF-21의 개발 성공 및 실전 배치로 수혜를 누릴 것으로 판단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가 6만 7천 원을 유지했다. 군은 2026에서 2028년 KF-21 블록 1 40대를 최초 양산하고 2032년까지 블록 1을 추가 80대 양산해서 노후화된 F-4, F-5를 대체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작년 11월 KI대 한국국방연구원 이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블록 1의 성능 입증 등의 이유로 최초 양산을 20대로 줄일 것을 권고했고 논란이 시작됐다. 최초 양산 물량이 줄어들 경우 양산 단가 상승을 우려하지만 계획대로 120대를 모두 양산할 경우 양산 단가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올 3월 방추위 160회에서 KF-21 최초 양산 물량을 20-20으로 두 번에 걸쳐 계약하는 방식을 결정했다. KF-21 최초 양산 20대는 올해 6월에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 사이에 1조 5,500억 원 계약으로 확정됐고 내년에 공대공 무장검증 시험을 마치면 추가 20대 양산 계약을 체결하는 일정이다. KF-21의 최초 양산 계약은 한국항공우주의 개발 단계 업체 투자금 보상 4천억 원을 제외하고 한국항공우주,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위산업청과 맺은 계약은 2조 2,300억 원으로 확인된다. 대당 단가는 1,112억 원으로 추정된다. 또 체계 부체계 사이의 라이그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이 공시한 계약 상대 한국항공우주에 3건이 있다. 한국항공우주는 기체 가격의 70%를 매출 인식한다. 부체계들 중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과 F 등 17종 부품으로 46%, 한화시스템은 아세, 알스트 등으로 8%, 닉넥스원의 EW 스위트는 5%를 차지한다. 최강식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2,000소트를 목표로 하는 KF-21 블록 1은 11월에 1,000소트를 무사고 비행에 성공했고 이 과정에서 작년 단거리 공대공, 중거리 공대공 실사격 성공 소식도 알리는 등 순조롭다며 2026년에는 KF-21의 개발 성공 및 실전 배치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엔비디아 발 AI 로봇 점화에 한 AI 로봇은 국방부터 협력 시동.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8년 만에 캐스 2025에서 기조연설을 진행하며 로봇을 위한 AI 플랫폼인 코스모스를 공개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안보를 위해 인바디드 체화형 AI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방로봇 등 국방체계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한국국방연구원 KI대 군사발전연구센터와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과실현의 아이미래 포럼이 서울 강남구 모두이 연구소에서 인바디드 AI 로봇이란 주제로 공동 주최한 2025년 1차 국방 AI 혁신 네트워크에서 패널 토의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최종현 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김내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국가기술전략센터장, 하태준 현대로템 팀장, 최경석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팀장, 남승현 육군 군사혁신과장,
8일 한국국방연구원 KI대 과발은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과실현 AI 미래 포럼이 서울 강남구에서 인바디드 AI 로봇을 주제로 공동 주최한 2025년 1차 국방 AI 혁신 네트워크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인바디드 AI는 물리적으로 숨지기는 AI로 인베디드 AI와는 달리 물리적 환경에서 행동을 통해 변화를 일으키는 기술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지난 6일 현지 시간 CES 2025에서 피지컬 AI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고하며 물리적 실체가 있는 AI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이규민 마음의 이사는 인바디드 AI를 인공지능 시스템이 물리적 실체로 실제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육체적 노동을 대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정의하고 인바디드 AI가 자율적이고 정교한 업무 수행과 깊이 있는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방 분야에서 AI 기술 연구개발과 상용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AI가 국방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근 글로벌 AI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국가 안보와 국방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자국 내 기술 연구개발, R&D과 상용화를 통해 선제적으로 기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졌다. 이 이사는 현역병 수 감소로 인한 국방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 정책 확대, 이민자 수용, 그리고 AI가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예를 들어 철책선 폐쇄회로 CCTV에 비전 언어 모델 VLM을 적용하면 기존 센서나 객체, 인식 기반 카메라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행동을 인식하고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공군 F-16 파이팅 팰컨 전투기를 이용해 사람 조종사와 AI 파일럿 해로 간의 모의 근접 공중전, 도구 파이트, 실험을 진행한 결과 해론 AI가 한 차례의 유효 공격도 허용하지 않은 채 오전 전승으로 사람을 이겼다. 안민호 코난 테크놀로지 이사는 공중 인바디드 AI 인 더 에어 라는 주제 발표에서 이 사례를 언급하며 전투기의 동작을 하나의 에이전트가 아닌 여러 에이전트가 분업해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업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온디바이스 AI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난 테크놀로지는 대한민국 공군 무인 전투체계 로드맵을 통해 엔진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무인기가 자율적으로 비행하며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8일 한국국방연구원 KI대 군사발전연구센터와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과실현 AI 미래 포럼이 서울 강남구 모두이 연구소에서 인바디드 AI 로봇이란 주제로 공동 주최한 2025년 1차 국방 AI 혁신 네트워크에서 이규민 마음의 이사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남승현 육군 군사혁신과장은 국방 로봇과 관련해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기획하고 적용을 위해 올해 국방부 역점 추진 사업으로 진행할 것 라며 위성 항법 장치, GPS, 기술 없이도 방향 탐지를 할 수 있는 로봇을 체계화할 수 있을 것인지, 다량의 로봇을 어떻게 센트럴 허브에서 체계화하며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가 방향성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민간의 자율 경쟁을 통한 효율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경석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팀장은 기업은 이윤을 추구함으로 맡기면 저렴한 생산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으며 하태준 현대로템 팀장은 국방 분야에 로봇이 많이 사용되려면 기존 무기체계 획득 전략과 다른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계 및 연구기관에서는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내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국가기술전략센터장은 기계와 기계, 사람과 기계가 어떻게 협업할지 매우 중요하다며 로봇이 학습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종현 서울대 교수는 비전 언어 액션 모델이 잘 구현되지 않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 연평도 절대사수 연평부대 도서방어훈련. 서해 최전방을 지키는 해병대 연평부대가 도서방어종합훈련을 하며 초동조치 능력을 대폭 끌어올리고 있다. 연평부대는 8에서 9일 연평도 일대에서 적 침투, 무인기 등 국지도발에 대비한 도서방어종합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도서방어종합훈련은 예비지휘 소생존성 보장 진지에 상시 운용 능력과 적 도발 유형에 따른 신속한 초동조치 능력 향상을 위해 펼쳐지고 있다. 도서 주민의 생존성 보장. 현장 합동 전력의 통합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목적도 있다. 부대는 첫날인 8일적 무인기, 포격 등 복합 도발에 따른 위기조치기구 운용 절차 숙달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전개했다. 생존성 보장을 위한 예비지휘소 점령과 화력도발 대응 사격 절차 훈련도 이뤄졌다. 또 주민 대피 안내조에 편성된 장병들은 연평면 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협조의 절차에 따라 도서민들의 대피 소상 계획을 점검하고 관련 시설을 확인했다. 9일에는 현행작전을 수행 중인 장병을 제외한 모든 인원이 개인화기와 무장을 갖춰져 기습강점에 대비한 거점 작전에 투입돼 실전 감각을 체득할 예정이다.